제가 처음에 이제 2010년도, 11년 정도 됐네요. 10년도, 11년도부터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첫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대구 권역이어서 지금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5층짜리 아파트의 3층을 제가 선택해서 전세 매매가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첫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또 시드머니를 그전에 모아놨던 돈들 있죠. 그런 적금, 또 펀드 관련해서 환매했던 이런 대금을 제가 가지고 투자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미 저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다주택자의 신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 세력을 단 한 번도 제가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분양해서 청약이 힘들다는 걸 이미 그때 알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초반기에 그때는 전매 제한 이런 게 이런 용어도 없었죠. 바로 팔아도 되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분양권을 매수를 하고, 단타로 저는 하지 않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반에 한두 개의 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괜찮아 보이는데 초기로 내가 지금 잡을 수 없는 지역이라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 신용대출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계속 했었죠. 이것 플러스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계속적으로 전세갭 투자하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 1년, 2년, 3년차 계속적으로 하다가 2014년, 15년도 정도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그때 당시에 타 건물이죠. 다른 사람의 건물에 2층에 전세로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뵀는데 몸도 안 좋아지고, 도대체 일을 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언젠간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노후를 자식들이 풍요로워가지고 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한두 개 가지고 것을 매도하고,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돈, 또 어머니 그때 당시에 그 원룸에 투룸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전세금 빼가지고 원룸 건물을 그때 당시 2015년에 첫 매수를 하게 되죠.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거주를 하시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월세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세팅을 해놨고요. 최근에 이제 퇴직하셨죠, 어머니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은 알지만 그래도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이 돈과 플러스 해가지고 국민연금 같은 게 나오면 크게 뭐 엄청나게 궁핍하다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월세 수익형 투자를 계속적으로 처음 하다가, 또 그 뒤부터는 시드머니 계속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요. 적금 통해가지고. 그래서 17년도 또 18년도에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회사를 계속 내가 다녀야 되나? 여기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힘들었고,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상당히 방전된 상태에서 와이프를 설득하고, 그래도 와이프도 지금 뭐 식품 관련된 이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살살 얘기를 해서 제가 꼬셨죠. 이런 매장 운영해보자. 나도 열심히 자영업 해보고, 나도 음식 만드는 걸 이렇게 흥미 있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좀 해보자 해서, 이제 2018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제가 2018년 말에 퇴사를 하면서 자영업 준비를 하면서 2019년 봄에 이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3월 오픈하기 전까지 2017년도, 18년도에는 공격적으로 계속 전세를 끼워두고 제가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에서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원룸 건물을 수없이 보러 많이 다녔죠. 1년 동안. 그래서 여기가 다행히도 금매로 나와가지고 현재는 제가 운영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거주민들을 제가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019년도 여기 오픈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9년도 또 작년 2020년도 계속적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또 조금 공격적인 시세차익형,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시세차익형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다 공개를 해드렸지만, 작년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 했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2020년도 여러분들 혹시나 돌아가 보시면 작년 초에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4.6%였거든요. 그래서 4.6%를 내고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자.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는 거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현금을 내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4.6% 내고 하지 뭐 하면서 투자를 한두 건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였나요? 취득세율이 완전 또 변경됐죠. 뭐 조정 대상 지역하고 비조정하고 좀 다르겠지만 8%, 12%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런 큰 취득세를 내고는 난 더 이상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취득세 중과 배제 물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나왔었죠. 그때도 유튜브 통해서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는 뭐 투기 관련된 물건 아닌 것 같다고 정부에서 그 제외를 해줬죠. 그래서 1억 이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 작년에 또 한 두세 건 정도 투자를 했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도 그런 투자 매물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눈 크게 뜨고 찾아보고 있는 상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 10년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11년도 사이, 이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나마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11년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반드시 첫 번째는요, 내 성향에 맞는 투자 하셔야 됩니다. 내 성향.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단타로 빨리 사가지고 세팅해서 팔고 뭐 이렇게 금매로 사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뭐 좀 더 높게 팔고 금매로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적정 가격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웬만해서는 나는 팔지 않은 부동산을 처음부터 사야 되겠다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요. 추후에 이것은 팔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이 나냐 하겠지만 전세 매매 갭이 있는 그런 갭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지역에만 투자를 한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내 성향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은 다 이렇게 좀 다르죠. 매 순간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지금은 이제 다 뭐 완전 불장이라 그러는데 매번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 다르고 투자 시점을 찾아가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물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투자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 번째는 지방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많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정말 50만 이상의 인원 대도시라 할지라도 그 해에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물량이 지역에서 원하는 그 평균 수요 이상이 계속적으로 입주가 된다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더라. 이것이 상당히 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수급에 관련해서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자는 끊임없이 이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월세면 월세. 제가 만약 월세를 받아서 운동 관련해서 또 아파트 관련해서 월세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나오는 월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장이 잘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었죠. 상향됐죠, 많이. 관련돼가지고도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공시가 1억 관련해서 1억 이하에 대해서 투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플랜을 잡고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잡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아직 완성형 투자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바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3년, 5년, 10년 관련돼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관련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틀은 반드시 잡자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면 내가 향후에 3년까지는 부동산 몇 채를 가지겠다. 또는 5년까지는 내가 월세 수익형 통해가지고 300만 원 받겠다. 10년까지로는 내가 꼬마 빌딩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챙겨가지고 하겠다. 이런 큰 틀은 우리가 가지면서 시작하면 좋다. 저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또 중요하죠.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적금을 통해서든 일단 이렇게 펀드, 예금을 통해서든 간에 이 시드머니 모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저도 하고 있지만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좀 했다 하더라도 적금 그거 돈 되지도 않는 거 해봤자 무엇 하겠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금 통해서 돈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금, 예금은 내 돈을 잠시 맡겨두는 것이다. 투자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드머니 모으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월세 계속적으로 내가 받고 있다면 그 월세 수익, 그 다음에 전세가 한 번씩 이렇게 계약되면서 전세 상승분이 있겠죠. 그 돈을 계속적으로 내가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 재투자하기 전에 지역 분석, 아파트 분석, 주변에 있는 분석들 다 끝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딱 투자했을 때는 이미 내가 그 다음 선택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투자를 한 그런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빨리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계약금을 내가 바로 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고한 그런 모든 것이 파악이 끝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적으로 부동산 세법 같은 거 있죠. 최근에 정책 같은 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옳다. 비과세?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글 그렇게 올리시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분 또는 법무사분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회계사분도 마찬가지고 의뢰 상담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비용을 5만 원, 10만 원 내더라도 확실하게 여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확실히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내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몇백만 원 크게는 또는 몇천만 원 작게는 몇십만 원도 줄여들 수 있는 이런 세무적 전문적인 상담을 그냥 비용을 내고 5만 원, 10만 원 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생각나는 대로 11년 정도 투자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점, 그리고 11년 투자자로서 그래도 다행히도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과 제 마인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 방법들,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에 제 영상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